안녕하세요. 보상에서부터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여주 들고 다니는 남자입니다.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부분 중에 고지의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고지의무처럼 중요한 통지의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통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알아보기 앞서서 제가 많이 말했던 것 중에 보험사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제가 이 부분을 또 말하는 이유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반면 통지의무는 생명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가 필요 없지만 손해보험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통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지의무는 계약이 진행된 후에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변경되었을 때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계약 후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지의무입니다. 보험사 약관에는 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때 통지의무로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업에 관하여 위험도에 따라서 1급부터 3급까지 나눠집니다. 1급은 쉽게 설명하면 사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급은 사무직과 현장직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직업, 3급은 현장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이렇게 급수를 나눠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위험한 직업과 위험하지 않은 직업의 사고 빈도수는 당연히 다르겠죠? 이 두 가지 상황에 똑같은 보험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하였다면 다칠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통지 의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떠할까요? 이때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위험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이때도 통지 의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게 되었을 때 통지 의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계속적이라는 문구인데 소유하거나 잠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럼 통지 의무 위반 시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약관을 보면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에는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 요율에서 위험이 증가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보험 요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비례적으로 삭감해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직업급수 1급인 사무직에서 종사를 하다가 직업급수 3급인 현장직으로 직업급수 3급인 현장직으로 직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 요율을 따져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륜 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그것을 통지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 이때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이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륜 자동차는 보험 요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입할 때 이륜 자동차 부담보라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에 통지 의무를 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통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주 들고 다니는 남자 유튜브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보상에서부터 건강까지 지켜드리기 위해 어디든 달려가는 여주 들고 다니는 남자였습니다.